시청자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밖에 이 미세먼지가 좀 심합니다. 오늘은 마스크 좀 쓰시는 거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21일 화요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 역시 주요 기사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어제 트럼프와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어떤 큰 틀에서의 방향성 얘기를 했었다면 오늘 이제 이데일리 신문은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관세맨 트럼프의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서 이렇게 다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이데일리 3면에 있는 기사인데요. 대미 투자 확대, 조선 산업 협력, 가스 수입 확대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대응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트럼프 이제 40대 대통령 취임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습니다. 6가지 주요 우선적인 의제도 제시를 했고 그 중에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도 좀 포함이 좀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6가지 의제를 보면 인플레 얘기, 감세, 그다음에 에너지 패권 얘기, 뭐 일단 경제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에너지 패권 관련돼서 앞서 신일섭 위원이 쭉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기존의 화석 연료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최대한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인플레를 낮추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뭐 예상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제 구사한다라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관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관세와 관련돼서 이제 결국 이제 수출 주도 경제 구조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상이 걸렸다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걸 앞서 말씀대로 세 가지 대책을 좀 내는 겁니다. 첫 번째 대미 투자 확대는요. 사실은 우리가 2023년에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와 2차 전지, 태양광 등 이 첨단 어떤 에너지 관련된 또 그다음에 AI 관련된 이런 쪽 분야로 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죠. 물론 그게 이제 과하다라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또 좀 트럼프 2기 정부가 기존에 있는 반도체 뭐 칩스법이라든가 IRA법과 관련돼서 좀 기존에 주던 혜택을 좀 줄이거나 폐지할 거라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도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대한 수출을 좀 늘리는 방식으로 미국에 대한 어떤 그 투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 트럼프 2기 정부의 리스크를 좀 대응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선 관련돼서는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던 바이기도 하고 앞서 뭐 쭉 들으셨습니다만 미국의 좀 굉장히 약한 산업 중에 또 하나가 이 조선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쪽의 협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가스 수입 확대인데요. 가스뿐만이 아니라 좀 원유도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 비중의 한 16% 정도가 이제 미국산 원유고, 그다음에 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한 10% 정도 비중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대폭 늘려야 될 거다라고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작년에 우리나라 대미 무역 흑자 한 500억 달러 좀 넘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축소가 불가피하다. 결국은 이제 대미 흑자를 줄이는 방법은 결국 미국에서 수입을 더 많이 하는 건데 미국에서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에너지, 즉 원유와 가스다. 이렇게 세 가지 대응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에너지 수입 관련돼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좀 대부분 다 특히 이제 미국의 흑자가 많은 나라들일수록 이 에너지 수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은행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이제 경제 전망을 발표하기 전에 이게 사실 되게 이례적인데요. 중간 점검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주에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이 동결을 하면서 지금 이대로라면 이제 곧 금리를 내려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2월달 금통위 때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상당히 강력하게 시사를 한 건데 그때 이찬용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한국은행에서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제 하향 조정하는 그런 중간 점검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9%였죠. 이거를
1.6에서 1.7%. 그러니까 크게는 0.3%포인트, 적게는 0.2%포인트 좀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이렇게 0.2에서 0.3%포인트의 이 하락분은 사실은 이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좀 벌어지고 있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이 여파가 거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불확실성만 없었으면 대략 1.9에서 2% 정도 사이에 우리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했었을 건데 그게 생기면서 이제 그만큼 까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어제 이 중간 점검을 얘기를 발표를 하면서 또 나온 얘기가 이제 결국 이제 정부의 또는 이제 어떤 대대적인 재정 정책, 즉 추경과 같은 이런 어떤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적게는 한 20조 정도, 많게는 한 50조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는 20조 정도를 좀 주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20조 이상의 추경이 편성돼서 뭔가 이 마중물이 들어가 줘야 지금 우리가 까먹을 수도 있는 이 0.2에서 0.3%포인트의 성장률을 다시 복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생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죠. 또 지난주에 있었던 이 법원 폭동 사건 같은 것들을 봤을 때 또 이런 사건이 또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정치적 불확실성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도 어제 환율이 1,450원대까지 좀 떨어지는 등 외환시장 상황은 비교적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요. 이제 증권면으로 오겠습니다. 코스피가 잘 나가도 떠나가는 개미 이런 내용인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이 두 지수가 글로벌 주식시장 중에서도 상당히 좀 상승률이 좋은데 근데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그다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 대한 얘기를 좀 짚어본 기사인데요. 일단 표를 한번 보시면요. 시장 대기성 자금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고객 예탁금, 그다음에 CMA 잔고 두 가지를 좀 얘기를 좀 들고 있는데 오른쪽에 좀 하단으로 내려간 막대 그래프 보이시죠? 투자자 예탁금은 작년 말 대비해서 올 들어서 약 한 5조 한 2천억 가까이 좀 줄어들었고요. CMA 잔고도 2조 3천억이 넘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객 예탁금도 늘어나고 CME 잔고도 좀 늘어나고 해서 일단 여기에 돈이 차 있어야 이제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대기성 자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돈이 좀 빠져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단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 그만큼 별로 좀 많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추측을 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수치가 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돈들이 좀 과연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돈, 들어올 걸 기대되는 그 개인 투자자금들이 좀 어디로 갔느냐? 결국 이제 오른쪽 끝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 쪽으로 다시 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올 들어서 1월 달에만 2조 6,200억 정도의 이제 돈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로 빠져나갔는데요. 이게 한 달 전에 비해서 1조가 넘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제 서학개미로 이제 대변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미국에 대한 투자 부분이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강하게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는 좀 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반도체라든가 지금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반등하지 않는 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는 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개인들은 좀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미비점들은 좀 계속해서 하나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국내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뭔가 기반은 조금씩 좀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어제 2차 전지 비상대책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정부와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협회, 그다음에 2차 전지 회사들, 이 민관이 이제 합동으로 2차 전지와 친환경차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강화하실 거냐에 대한 이제 협의를 하는 그런 협의체가 좀 만들어진 건데요. 일단 주요 내용부터 보시면 정부 차원에서 이제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 금융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미진한 게 이 소재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광물이라든가 이쪽 부분. 그래서 핵심 소재라든가 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사실 저에게는 이제 한꺼풀 벗겨보면 결국 이제 중국에 너무 의존도가 높으니 지금 미국향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특히 트럼프 이기 정부 출범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차단이라든가 압박이라든가 견제가 굉장히 심하니까 결국 중국 의존도를 대폭 낮추기 위한 방법을 찾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거기에 위해서는 또 돈이 들어가니까 이를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가겠다 이런 뜻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국가 전략 기술 보면 2차 전지 핵심 광물 관련 기술도 추가한다. 여러 가지 규제도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2차 전지주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대부분 다 좀 올랐고요. 이런 모습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TF팀 구성 소식에다 더해서 국내 증권사 한 증권사에서도 2차 전지주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소재 중에 하나인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한 그런 리포트가 22개월 만에 처음 나왔다는 소식도 어제 전해졌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좀 작용을 하면서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어제 오후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현대차의 이제 세 개 모델이 미국에서 이 2차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서 이제 제외됐다는 소식이 좀 또 늦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가 이제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기아의 두 모델은 이제 다행히 이 전기차 지원금 대상이 좀 돼서요. 일단 현대차가 이 부분 잘 알고 있을 거고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내 어떤 생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대응책들을 좀 빠르게 마련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